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리플 같은 경우에 중요 구간 돌파 실패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 제가 상승의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결국에 상승의 기울기 완만해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 그 기울기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하락분에 비해서 반등의 크기가 적어지면서 하락하는 형태가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추세 이탈 이후에 약반등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직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결국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반등 이후 하락분에 비해서 약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어떤 삼각수렴의 돌파 이후에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0.43에서 44달러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네, 마이너스 10% 10% 이상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이상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0.43, 44까지 빠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0.4달러 저는 해당 추세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4에서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행보가 길어지면 0.41도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 이 채널의 하단부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결국에 이탈에 대한 리테스트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락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추세가 해당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 채널의 큰 채널의 하단부기 때문에 이탈이 나왔죠. 채널 돌파 이후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하락 요소가 결국에 채널 하단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0.38, 0.4달러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은 제가 위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채널 하단부에 대한 이탈이 나온 이후에 해당 구간까지 빠질 확률 그리고 굉장히 결국에는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선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들어오는 그림 자체가 결국에는 하단부를 깨려는 움직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가열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런 장기적인 부분이 해당 구간 단기적인 어떤 채널에 대한 이탈까지 나오면서 제가 결국에 해당 구간이 만약에 넘어섰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가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국에는 해당 부분 넘지 못하고 하락할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도 아까 주봉에서의 어떤 그 돌파 이후에 실패하는 모습 때문에 하락하는 그림을 전 보고 있었고 결국에 해당 구간 저항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리테스트 나오는 과정일 뿐 저는 찐반등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기로였다라고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모습 결국 어떤 비트 30K에서 상승장과 하락장,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을 결정짓는 그 구간, 해당 구간이 결국에 리플의 큰 상승과 큰 하락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플은 하락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 해당 구간 터치 이후에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해당 구간 이탈한 이후부터 계속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저항이 확인이 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락에 대한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국에 반등 나와도 다시 하락하는 그림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해당 추세까지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비트 좀 가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상승 추세 이탈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 과정까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울기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단기적인 모습도 결국에 마지막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 해당 이탈 나오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2.5에서 23까지 추가적으로 20K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의 하락이 나오면서 리플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리플 도미넌스 잠시 가보겠습니다.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비트랑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이죠.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현재 도미넌스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당 부분까지 어떤 하락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보다 크게 하락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비트랑 동반해서 조금 더 하락하는 그림 현재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전히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300원대 300원대 관점 굉장히 지금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당 추세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의 확률은 굉장히 높게 봤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도 결국에 단기적인 부분이 합쳐져야 결국에 신뢰도나 어떤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중단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도 리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제가 해당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많이 나올수록 하락에 대한 크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해당 구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저항을 확인을 했다라는 건 해당 구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림이 아니겠죠. 당연히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오후에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으로 한 번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